안녕하세요. 맥키네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의 이 아바스틴 바이오시밀러 CTP16 관련해서 이제 이 제넨테크와 특허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죠. 자, 다음 주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야 될지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제 좀 이제 매력적인 어떤 구간이다. 단기적인 어떤 반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이제 장중에 좀 재료가 나오면서 조금 이제 흐름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큰 흐름은 아직은 뭐 나오고 있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아바스틴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하반기 출시 이 이야기들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요. 보통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부분은 오리지널 이제 바이오 의약품 제조사가 이 특허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만료가 되면 이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개발해서 바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게 아니라 에버그린 전략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물질 특허라든지 제형의 어떤 특허를 통해 가지고 방어하면서 이 기간들을 연장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개발을 해놓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특허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제넨테크와 이제 특허 합의를 했다는 것을 이제 기사가 됐던 거죠. 본래 이제 제넨테크는 이제 이따가 이제 이 회사가 이제 2009년도에 파트너사였던 이제 로슈가 44% 그 지분을 뭐 확보하면서 한 50조 정도로 이제 완전 인수를 해버리죠. 2009년도에는 사실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 관련되는 부분이 빅테크 관련되는 부분 회사들이 많이 좀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뭐 하이자가 이제 와이너스도 거의 한 70조 가까이 들이면서 인수를 하고요. 이 머크 같은 경우도 이제 세링프라운가요? 거기도 한 40조 넘게 하면서 바이오 의약품에 어떤 투자를 합니다. 본래 이 로슈가 이 항암제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던 게 아니었는데 제넨테크를 이제 인수하면서 확실하게 이제 이 바이오 의약품 항암제의 어떤 주도 어떤 회사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런 어떤 이제 개발 능력을 가졌던 이제 회사가 이제 제넨테크죠. 그래서 제넨테크가 이제 이런 어떤 차원에서 이제 특허 합의에서 이 내용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개발사로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CTP16 관련되는 부분 출시를 위해서 사전 작업을 마무리했다. 최근에 이제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에서도 이제 내년도 7월 달에 출시할 수 있도록 이제 특허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CTP16 관련되는 부분에도 작년부터 이 허가 즉시 조기에 판매가 가능하도록 이 오리지널 의약품 개발사와 특허 관련해서 이제 합의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이 합의를 통해서 이제 특허 분쟁 없이 안정적으로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름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호재성 내용이죠. 이 아바스틴 같은 경우에는 인디케이션 확장이 상당히 많은 이제 의약품인데요. 그래서 이 아바스틴이 저극증이 이제 전이성 뭐 직결장암, 뭐 대장암 관련된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비세소포 폐암, 그 다음에 유의성, 뭐, 전이성 유방암, 난소암. 아바스틴은 이제 뭐 유방암에도 쓰이고, 뭐, 교모세 포종에도 쓰이고, 정말 이렇게 적응증이 많이 되고 있는 어떤 부분인데, 이 CTP16 같은 경우에도 이런 어떤 적응증 관련되는 부분에서, 국내 어떤 이제 식약처라든지 FDA, 그 다음에 유럽의 이제 CMA, EMA, 이 관련해서 이제 판매허가 신청을 했고요. 연내 허가를 하반기에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시가 이런 차원에서 바로 이제 허가가 되면 바로 이제 판매가 가능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출시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항암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 트룩시마라든지 호주마에 이어서 세 번째 항암 항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리지널이 이제 8조고요. 거기에서 미국 시장이 거의 한 절반 가까운 3조 6,800억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 관련된 어떤 비중을 최근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부분은 이 부분을 봐야 되고, 후발 어떤 바이오시밀러가 본래의 이제 램시마나 뭐 트룩시마나 호주마 어떤 시장보다도 더 큰 어떤 이제 오리지널의 어떤 시장 자체가 바이오시밀러로 열리기 때문에 경쟁은 치열합니다만, 여기에서 일정 부분의 어떤 캐파를
유럽이나 미국에서 가져간다라고 하면 또 한 번의 어떤 성장 동력은 여기다. 그래서 회사는 여기에 굉장히 많이 집중하고 있다는 이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지금 안 알아주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들이 실적단에 이제 적용되는 시점에서는 셀트리온의 또 한 번의 어떤 컨텐츠 점프가 분명히 가능한 어떤 부분이 있다. 이 부분들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좀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특허 분쟁 없이 제품 출시가 가능한 어떤 부분들 마무리를 어떤 지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 주가가 이제 미증시나 국내 증시가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배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주가 하락에서 기업들이 이제 주가 방어를 위해서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이제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을 때 의미는 두 가지 어떤 메시지다. 그 회사가 이제 주가 부양에 어떤 의지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공매도라든지 다른 수급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적극적인 어떤 형태는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형태. 미증시에서 장기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런 어떤 경우를 보여주고 있죠. 미국 종목들이 장기 상승하는 어떤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그 다음에 주식 분할, 심지어는 이제 돈이 없는 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했으라도 이런 어떤 상태를 하고 소각을 하면서 유통지수를 계속 이제 줄이니까 한 주당 어떤 주당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 상승하는 어떤 원인에 영향이 있었는데 국내에는 이 부분들이 이제 소각까지 이어지는 것들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부분 소각까지 한다라고 하면 배당의 어떤 이제 확장과 더불어 한다면 이 국내 주식들도 상당히 좀 안정감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이 해당하던 기업과 임원들이 자기 돈을 들여서 주식을 사는 거니까요. 가장 어떤 그 기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 해당 회사와 임직원의 어떤 매수세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지나서 보면 좀 저점인 어떤 형태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번에 들어서 총 한 2,500억 넘는 정도의 지금 자사주 매입을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도 주가가 1월달 고점 대비해서 5월달 들어서는 뭐 계속 이제 빠지고 반등다운 반등다운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으면서 신저가 흐름들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2018년, 2019년도 어떤 저점 부근에 지금 머물고 있는 어떤 지점이니까 여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저점 형성의 어떤 흐름들이 지나서 좀 회복되는 어떤 국면,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셀트리온이 또 한 번의 어떤 컨텐츠 점프를 지금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집중하면서 실적으로 이제 차후에 이 부분들을 보여준다면 뭐 올해는 한 2조 정도입니다만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향후에 뭐 3조대에서 5조대까지 이어지는 어떤 성과가 나올 때 또 한 번의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폭발력은 주가에도 좀 반영될 것이다. 이런 어떤 상황으로 현재 어떤 셀트리온을 계속 이제 한번 지켜봐야 되는 어떤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오후에 나왔던 기사 하나 더 보면 바이오 시밀러 관련해서 효과론이 이제 뭐 속에서 휴미라 복제약에 뭐 쏠리는 관심. 여기 이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유플라이마 관련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오리지널과 이제 바이오시밀러가 효과가 뭐 차이가 나느냐. 보통 이제 허가가 되면 이 동등성 부분을 입증을 하고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유플라이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작년에 이제 뭐 유라라든지 이런 류마티스 학회를 통해서 삼상 보면 오리지널 휴미라에 비해서 비혈등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입증을 했죠. 그래서 휴미라 26주 정도 하다가 유플라이머로 이 스위칭 했던 환자 모두 1년간 비슷한 어떤 유효성과 안전성을 보였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 관련되는 의구심들이 이런 어떤 임상을 통해서 계속 이제 학회를 통해서 계속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실제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 이 그 환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어떤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제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각국의 어떤 재정적인 부분이라든지 고령화 사회에서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은 2030년도까지도 계속 이제 꾸준히 지금보다 4배 이상의 어떤 성장을 장기적으로 한다라고 본다면 지속적인 어떤 관심을 국내 어떤 바이오시밀러의 가장 중심적인 어떤 셀트리온의 어떤 관심도 계속 이제 가져야 되는 어떤 국면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14만 원대의 어떤 저점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뭐 어제 오늘 뭐 캔들상으로 양봉이 나왔습니다만 크게 많이 이제 움직인 건 아니에요.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보면 5일선 정도에 이제 조금 들어와 있던 부분이지 아직 이제 5월달 초 대비해서는 18만원 이제 그 블록딜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갭도 아직 못 메꾼 상태에서 지금 흘러내려왔기 때문에요. 아직도 지금 이제 정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현물에서는 외국인들 매도고요. 기관이 오랜만에 좀 매수. 그러니까 향후에도 이제 셀트리온의 어떤 바닥 확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단기전의 수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이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어떻게 이제 좀 나오느냐. 그래서 자사주 매입의 어떤 기간 이후에 회사가 분명히 좀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3, 4병의 어떤 로드맵이 어떻게 좀 나오느냐. 그리고 2분기까지는 이제 레키로나 관련되는 부분으로 좀 영향이 있을 겁니다만 하반기 이후 내년에 어떤 이제 이런 새롭게 들어오는 바이오시밀러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는 어떤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 또 한 5% 양봉이 기관과 외국인들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 같은 경우에도 한 3% 올라오면서 최근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좀 줄면서 이 수급들이 다음 주에도 이제 좀 저가 메리트를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뭐 저가 메리트가 있는 상태니까 견조한 또 수급으로 좀 추세적인 어떤 반등이 다음 주에 좀 그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들 챙겨보면서 투자 대응 전략 삼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